네, 원도심 대개조와 북항 재개발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대형 프로젝트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 김용찬 국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 김영찬입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도시균형 재생 업무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산시가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선포한 지 1년 4개월 만에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주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10월에 원도심 6개구 구청장님들과 함께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계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고, 게다가 최근에 북항 재개발, 또 북항 일원의 철도시설 재배치, 그리고 이곳이 또 2030 엑스포까지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이번에 북항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개발에 연계를 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저희는 많은 전문가 의견도 듣고 예. 또 6개구의 주민들도 만나는 정책 투어도 해서 많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3개 정도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53개 사업을 분류를 해보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북한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요게 7개 사업이 있고, 또 주거지가 많습니다. 주거지를 재생하는 네. 방법 11개 사업, 또 원도심 상업지를 또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14개 사업, 그리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21개 사업 등 해서 53개 사업을 도출했습니다. 예. 요 4개로 분류했을 때 먼저 첫 번째 분류인 그 원도심과 북항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적 사업을 소개를 하면, 예. 원도심 삼복도로와 북항을 연결하는 수직축을 만드는 7개 사업들을 들 수가 있겠고, 예. 그 중에도 초량축 사업, 초량축, 그다음에 수정축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핵심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거지를 재생하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은 삼복도로 하늘길과 연계를 하는 테라스 하우스를 짓는 삼복 예술하우스 조성 사업이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도심 상업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는 원도심 비즈니스 타운 조성하는 사업하고, 또 철로변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는 동천 삼거리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 또 범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또 삼복도로 하늘길을 조성하는 이런 핵심 사업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원도심의 가장 큰 변화이자 성장 동력은 북항 통합 개발입니다. 원도심과 북항 통합 개발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아무래도 원도심 대개조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우리가 북항 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북항 통합 개발이라고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통합이냐 하면, 기존에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항만구역을 재개발을 하였습니다. 항만구역만. 그러다 보니 그 온기가 원도심에 전달이 되질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철도시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북항 재개발 2단계를 하면서는 통합개발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는 항만시설뿐만 아니라 그 부산역 조차장하고 부산진역에 있는 컨테이너 야드 이 철도시설 부지들을 모두 재배치를 합니다. 예. 게다가 항만 배후에 있는 매우 노후화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함께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결국 원도심에 재생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태까지 우리 원도심과 바다를 단절했던 항만시설과 철도시설, 이런 부분들이 거침으로써 평면적으로 우선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다와 삼복도로가 연결이 되는 수직축,
7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 획기적으로 북한과 삼복도로 원도심이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서 아울러서 기존에 있는 초량 1, 2 지하 차도도 확장을 하고 또 보행 데크도 한 4개소를 더 만들고 지하 보도도 한 개 만들어서 연계를 하는 수많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통합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2007년부터 시작된 북한 1단계 재개발 사업이 내년이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네, 1단계 북한 재개발 사업은 2008년 11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5년 1월에는 국제 여객 터미널을 완공을 하였고, 그 다음에 2016년 12월에는 1차 부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경관수로 호환 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2021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은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90%의 공정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이 기반 시설과 부지 조성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 행위들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2021년부터는 북한 재개발 2단계 사업도 이제 1단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건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예. 북한 1단계 재개발은 우리 부산시가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시행을 하고 네. 해수부가 승인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부산시의 그 역할이 너무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2단계 재개발은 부산시가 컨소시움의 대표사가 되어서 부산항만공사,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코레일 등을 이끌고 예.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작년 7월에 부산시가 대표가 되어 있는 컨소시움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네. 작년 12월에는 정부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자, 2단계 사업은 2030 월드 엑스포의 개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사업을 가시화시켜서 2023년 상반기에 실사단이 왔을 때 이곳을 보았을 때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해서 최대한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보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금 신청하고 있고, 네. 하지만 면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투트랙으로 예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타가 끝이 나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착공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2023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2단계부터는 부산시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또 국내 첫 스마트 도시인 에코 델타시티에 대한 시민분들의 관심도 상당히 폭발적입니다. 이번에 가덕신공은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강서구가 주목을 받았고 여기에 수혜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례 없던 도시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하고 현재 에코 델타시티의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례 없는 도시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곳이 그 선악동강, 또 맥도강, 평강천 이런 하천들이 그 에코델타 시티를 둘러싸고 있고 예. 심지어는 내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천을 주제로 하는 친환경 수변 도시를 저희들이 그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이런 도시는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곳에는 미래 신기술을 집약을 할 거고 그리고 굉장히 밀도가 낮게 쾌적하게 조성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에코델타 시티는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니고 네. 첨단 기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전례 없는 도시라고 저희는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3월 현재 전체 공정률은 55%입니다. 예.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분양은 현재 21% 정도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에코델타 시티 안에는 전체 357만 평 중에 84만 평 정도가
국가의 스마트 시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84만 평에 2조 2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물,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신에너지, 교통, 헬스케어, 안전 이런 10대 혁신 기술을 도입을 해서 첨단 기술 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네, 말씀하셨듯이 첨단 기술 도시 이런 걸 포함해서 자족 도시로 좀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조성이 부산에 미치게 될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그 주변에는 명지가 있고 또 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도 있고 국제 물류 도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강서 지역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에코 델타 시티 조성이야말로 이런 모든 강서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활용 점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강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서부산 발전을 견인을 해서 그게 나아가서는 부산 전체의 도시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곳은 이제 주거, 첨단 기업, 그다음에 국제 물류, R&D 기능이 복합된 자족 도시가 될 것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만 하더라도 7조 8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4만 3천 명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첨단 미래 도시로 저희는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기대 효과가 예상되는군요. 네. 네, 여기에 또 이제 명칭처럼 부산의 동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데 도시균형 재생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부산 대개조 사업을 비롯해서 가덕도 신공항이나 2030 월드익스포 유치까지 현재 굵직한 변화들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부산시가 생각하는 10년 그리고 20년 후의 부산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 시가 지금 경부선 철도 시설을 효율화하는 사업이라든지 센텀 2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북한 통합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2030 월드 엑스포라든지 그다음에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은 저희 시가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는 이루리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고 10년, 20년이 흐르면 일단 원도심 같은 경우는 북한 재개발과 통합이 되면서 재창조로 활력을 찾을 것이고 또 동부산은 국제 비즈니스, 관광 컨벤션 중심의 도시가 될 것이며 서부산은 항만물류 첨단 산업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에 사시더라도 항상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문화가 풍족한 그런 인류 도시를 저희는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기회들을 좀 잘 살려서 부산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